새벽 2시. 저는 그 소리를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50년간 아무도 열지 못했던 관아에 봉인된 문. 그 안에서 여전히 곡성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벽면 가득 빼곡히 새겨진 이름들. 그리고 그 아래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웅크린 채 울고 있는 한 노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 친할머니였습니다. 제 이름은 한서연. 올해 32살입니다. 저는 문화재청 소속 학예연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 저는 경북 의성군에 있는 조선시대 옛관아 복원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관아는 200년 넘게 방치되어 있다가 최근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대대적인 복원 공사가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인부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관아 어딘가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바람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직접 들어보니 그건 분명 바람. 그 무렵 할머니가 갑자기 의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사시던 할머니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 시골까지 오신 겁니다. 더 이상한 건 할머니가 이 관아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지셨다는 겁니다. 할머니, 여기 오신 적 있으세요? 제 질문에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관아의 처마 끝을 물끄러미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가 몰래 숙소를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전등 하나 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방향은 관아였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눈을 감고도 길을 아는 사람처럼 주저함 없이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관아에 도착하자 정확히 동원 뒤편의 한 지점에서 멈추셨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어루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쓰다듬듯이 그때 어디선가 곡성이 들려왔습니다. 분명히 땅속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듣자 온몸을 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 할머니도 들으시죠?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밑에.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서연아. 넌 모르는 게 좋아? 이건 할머니 세대의 일이야.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화재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숨겨진 역사를 밝히는 것이 제 일입니다. 다음 날, 저는 공사 현장 책임자를 찾아갔습니다. 설계도에 없는 지하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탐사를 허가해 주십시오. 책임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문화재 복원 중에 추가 발굴은 절차가 복잡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밑에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화재청 본부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사 요청이 반려된 겁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해당 부지에 대한 조사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추가 조사 필요 없음.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조사 기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가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할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숙소, 관아, 마을 전체를 뒤졌습니다. 새벽이 다 되어서야 한 마을 주민에게서 단서를 얻었습니다.
허연 머리 할머니가 관아 동원 쪽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저는 다시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동원 뒤편. 할머니가 어젯밤 무릎 꿇었던 그 자리. 자세히 보니 땅바닥에 희미한 윤곽이 있었습니다. 덮어놓은 지 오래된 것 같았지만 분명히 문이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저는 삽을 가져왔습니다. 규정 위반인 건 알았지만 할머니가 저 아래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분쯤 팠을까요? 탁! 삽이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나무판이었습니다. 오래된 참나무 덮개. 저는 덮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래로 향하는 돌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여전히 곡성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켜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곡성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계단 끝에서 봉인된 나무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에는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50년 전에 붙인 것 같은 바랜 부적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본 광경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지하 공간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천장이 낮은 석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벽면 사방에 수백 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것으로 돌벽에 새긴 이름들. 김순덕, 이말순, 박영희, 최정자. 모두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44년 3월, 1944년 7월, 1945년 2월. 해방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위안부로 끌려가기 전 여성들이 잠시 수용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경찰서로 위장한 이 관아에서 어린 소녀들이 끌려가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벽에 새겼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 주길 바라면서. 그때 저는 구석에 웅크린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흐느끼며 벽을 어루만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손으로 짚고 계신 이름. 한금순. 저희 증조 할머니 성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945년 봄. 할머니의 어머니. 제 증조 할머니는 17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본 경찰들이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젊은 여자들을 모조리 끌어갔습니다. 증조 할머니도 끌려왔습니다. 이 지하실로. 여기서 며칠을 갇혀 있다가 끌려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방이 왔습니다. 8월 15일. 갑자기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일본인들은 도망쳤고 감금되어 있던 여성들은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증조 할머니는 그때 이미 임신 중이셨습니다. 일본 경찰에게 당하신 겁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저희 할머니, 제 친할머니셨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할머니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 지하실에 내 이름이 있어? 언젠가 꼭 찾아가서 내 이름을 불러다오. 할머니는 50년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지하실의 위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제가 이 관아 복원 프로젝트에 투입됐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오신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할머니와 함께 벽에 새겨진 모든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김순덕, 이말순, 박영희. 이름 하나하나를 부를 때마다 할머니는 대신 울어주셨습니다. 70년 넘게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이름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소녀들. 그날 이후 저는 공식적으로 이 지하실의 존재를 보고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즉시 역사적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벽에 새겨진 이름은 모두 127명이었습니다.
그중 생존자는 단 3명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관아 복원이 완료된 후 그 지하실은 역사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벽에 새겨진 이름들을 읽습니다. 곡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그 이름들이 드디어 편히 쉬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마음이 좀 편하세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남긴 숙제를 드디어 했어. 고마워. 서연아. 내가 아니었으면 평생 못 찾았을 거야. 저는 제 직업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숨겨진 역사를 밝히는 일, 잊힌 이름들을 다시 부르는 일, 그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